지난주에 그 기조국 측에다가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좀 난색을 표명하면서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좀 숙지하고 나서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님을 찾아뵙고 면담을 하고 이 조사를 마무리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자인 김문수와 한덕수 후보도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저희가 한번 의향을 여쭤봤는데 본인한테 직접은 아니고 그쪽에 계신 분한테 뭐 당무감사에 좀 부정적이신 것 같아서 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당무감사 중간 브리핑에서 좀 유의미한 내용이 있었을지 대략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 준비됐던 예산이 있었던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 있고 또 그전에 어떤 사전 준비 작업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뚜렷이 나온 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브리핑 중간 조사긴 하지만은 결과긴 하지만은 제대로 된 당무감사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목소리도 일부 나와요. 일단 당내의 자체 당무감사에 대해서 기대를 걸면 안 돼요. 예. 여태까지 당무감사에서 내부 문제니까 어떤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결과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일단 어떻게 지나가는 이제 절차 형식으로 되는데 네. 이번에 이 당무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당무감사가 시행된 이유가 건건 지도부 그때 권영세, 권성동 이 건건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작업을 시작을 했느냐. 그것도 한밤중에 입당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것을 기정사실화했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 예산이 투입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사진을 찍는데 당에서 알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네, 내정 않다. 네. 그런데 이제 경선 과정에 기타금 1억 원도 다 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당비 3개월 특별 당비 900만 원도 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은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앞으로 당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아주 미약하다고 봅니다. 영향을 미치기에는 네. 자체 당무 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부가 이제 그때하고 지금 바뀌었잖아요. 근건 지도부에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곧 월말에 퇴임을 하고 네. 송원석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서 어떤 비대위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는 이 당무 감사는 일종의 통과 의례로 저는 마무리될 걸로 봅니다. 그냥 이제 한번 털고 가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당 지지도입니다. 43%, 국민의힘 23% 지지율을 보여줬습니다. 2주 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1%였는데 약간 변동이 있네요. 3%포인트 정도 민주당은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자, 이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24일부터 26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두 정당 격차도 25%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큰 지지율 격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찾으려면 일단 민주당, 국민의힘 각 당은 어떤 계기가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그 40% 이상 거의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거나 중도층에서도 꽤 아직까지 지지세를 유지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네.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새 정부 출범하고 또 지난 그 12.3 비상계엄 이후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제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의 지지세는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지지 차이가 20%포인트 정도 여전히 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갖는 함축적 의미는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 3주 이상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비상계엄 내란 청산에 전혀 앞장설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새 정부가 출범을 했으면 특히 국민의힘의 소속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선이었고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었다면 국민의힘도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새 정부 출범에 도움을 주는, 그래서 최소한 발목은 잡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새 정부 발목 잡기,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이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거 역시도 발목 잡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반등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는가? 지금 국민의힘은 빠르게 지도부를 정비해서 뭐 지도력을, 그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성과 성찰, 쇄신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전달돼야 될 텐데 네. 그런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렇게 낮은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 앞두고 있고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들은 있습니다만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 일단 새로운 그 지도 체제가 들어서야죠. 네.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컨벤션 효과가 생기면서 또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이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 가면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막 그 앞으로 계속 질주를 하지만은 네. 언젠가 제동이 또 걸릴 수도 있거든요. 제동이 걸리는 시점과 새로운 지도부가 그 국민의힘에서 들어서는 시점에 맞물리면은 네네. 그때는 이제 반등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그 지금 이렇게 격차가 나는 원인이 뭔가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 김준욱 대변인께서는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윤석열 그 정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초반에 국정 발목 느낌이 있다고 하셨고요. 국정 발목을 잡는 이런 부분도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그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고 지금 지지율도 지금은 더 많이 떨어졌는데, 그 전에 지지율이 그 바닥에 갔을 때 그때도 그게 다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더 떨어진 이유는 네. 저는 야성을 보이지 못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야성이요? 그 국민의힘이 예. 야당이 됐는데, 야당이 된 것을 인정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야당이 됐으면은 야성을 보여야죠. 그래서 강력한 투쟁력을 보여야 되는데, 투쟁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단건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지지층들도 실망을 해서 등을 돌리는 그 상황이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로 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그 주진우 의원이나 김희정 의원이나 아주 일부가 일종의 야성을 보였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 첫 인사청문회고 어떻게 보면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칭화대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칭화대로 갔어야 돼요. 지금 현장을 가가지고 이거 현장에 가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확 주목을 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투쟁력 야성을 이번에 보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걸 보이지 못함으로 해서 이번에 반등을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 시점에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